매달 날아오는 고지서 속 숨겨진 돈을 찾아가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서 매년 수십만 원을 손해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전기세와 가스비가 무서워 보일러도 마음껏 못 틀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돈 버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자식들도 몰라서 못 챙겨주는 이 혜택을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생의 속도를 늦추고 그 빈 공간을 삶의 지혜와 따뜻한 온기로 채우는 곳, 느린 생각방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마주 앉아 우리네 살림살이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배기 이야기를 나눌 방장입니다. 창밖을 보니 하얀 입김이 나올 정도로 날씨가 춥습니다. 간밤에 따뜻하게 주무셨는지요? 새해 첫날 아침 떡국 한 그릇 드시면서 올 한 해 어떤 소망을 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한 한 해가 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울이 깊어질수록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난방비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공공요금이 오른다, 물가가 오른다 떠들썩하고 우편함에 꽂힌 고지서를 꺼내 보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수입은 줄어드는데 집에 있는 시간은 늘어납니다. 춥다고 보일러를 펑펑 떼자니 가스비가 걱정이고 전기장판이라도 켜자니 전기세 누진세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내복을 겹쳐 입고 찬 방바닥에서 오들오들 떨며 겨울을 나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아립니다. 아끼는 것은 미덕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추위에 떠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국가가 우리 어르신들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아마 기초생활수급자니까 당연히 해주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거나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신청주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상자여도, 내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내가 손을 들고 깎아주시오라고 말하지 않으면 10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도 절대 깎아주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 받은 돈은 나중에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참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느린 생각방에서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공과금 고지서 다이어트를 시켜줄 전기요금 복지 할인과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에 대해 아주 깊고 상세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깎아주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떻게 신청하는지, 전화번호는 몇 번인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매달 줄줄 새어나가던 돈을 막아 그 돈으로 따뜻한 고기 반찬 한 번 더 사 드실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실 겁니다. 자,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저와 함께 새는 돈 잡으러 가보실까요? 본격적인 할인 제도를 알아보기 전에 왜 우리가 이토록 공과금에 예민해야 하는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달에 1만 원, 2만 원 할인받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면 20만 원이 넘고 10년이면 200만 원이 넘는 큰 돈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은 수입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나는 자식들이 알아서 내주니까 괜찮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바쁘고 살기 팍팍합니다. 부모님이 챙길 수 있는 혜택을 챙겨서 요금을 줄여주면
그게 바로 자녀를 도와주는 길이고 현명한 부모가 되는 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사를 가시면서 할인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걸 깜빡하셔서 몇 년 동안 혜택을 못 받기도 하십니다. 이사 가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려운 법률 공부가 아닙니다. 내 권리를 찾는 일입니다.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찾아가라고 기다리고 있는 돈입니다.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 돈은 그냥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한국전력공사, 즉 한전에서 해주는 전기요금 할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기는 사시사철 쓰는 것이라 혜택이 쏠쏠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첫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입니다. 둘째,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입니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넷째, 차상위계층입니다. 다섯째, 대가족, 다자녀 또는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시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깎아주나요? 이게 대상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분들은 매월 최대 16,000원을 깎아줍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더우니까 에어컨 쓰시라고 할인 한도를 2만원까지 늘려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월 16,000원을 할인해 줍니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매월 10,000원을 할인해 줍니다. 차상위계층은 매월 8,000원을 할인해 줍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어르신 댁에 전기요금이 2만원 나왔다고 칩시다. 16,000원을 할인받으면 실제로는 4,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거의 공짜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하면 2만원을 다 내야 합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중복 할인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16,000원 더하기 16,000원에서 32,000원을 깎아주지는 않습니다. 둘 중에 혜택이 더 큰 것 하나만 적용해 줍니다. 어차피 금액이 비슷하다면 하나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겨울철 난방비의 핵심, 도시가스 요금 할인입니다. 전기요금은 한전이라는 공기업 하나가 다 하지만 도시가스는 지역마다 회사가 다릅니다. 서울도시가스, 삼천리, 코원에너지 등등 우리 집 고지서를 보셔야 회사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인 기준은 정부 지침에 따라 거의 비슷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기요금 대상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다자녀 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얼마나 깎아주나요? 도시가스 할인은 동절기와 기타 월의 할인폭이 다릅니다. 겨울에 가스를 많이 쓰니까 겨울에 훨씬 많이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어르신은 동절기에는 한 달에 최대 24,000원에서 많게는 36,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이 아닌 달에는 약 6,000원에서 9,000원 정도를 깎아줍니다. 차상위계층 어르신도 동절기에는 만원 이상, 최대 24,000원 가까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스요금 10만원 나왔는데 24,000원 깎아주면 76,000원만 내면 됩니다. 이 돈이면 쌀 한 포대를 더 살 수 있습니다.
지역 난방 아파트는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중에 도시가스 보일러가 아니라 지역 난방 쓰시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되어 나오거나 별도로 신청해서 통장으로 환급받기도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우리 아파트는 지역 난방 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라고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할인은 할인이고 아예 돈을 더 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헷갈려 하십니다. 요금 할인받으면 바우처는 못 받는 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아닙니다.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동시에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이 포함된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낼 수 있는 가상카드를 주고 겨울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유, 연탄 등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줍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1년에 약 20만원 중반대, 많게는 30만원 가까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요금 할인과는 별개입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에너지 바우처로 요금을 결제합니다. 그리고 남은 요금에 대해서 복지 할인을 적용해서 깎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돈만 어르신이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와 요금 감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셔야 진짜 난방비 영원에 도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혜택은 알았으니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디로 전화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볼펜과 메모지 준비하십시오. 첫째, 전기요금 할인 신청. 가장 쉬운 방법은 국번 없이 123번입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입니다. 휴대폰으로 123 누르시고 상담원 연결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기초수급자인데 혹은 내가 장애인인데 전기요금 할인 신청하려고 하오. 그러면 상담원이 본인 확인을 하고 행정정보를 조회한 뒤에 바로 접수해 줍니다. 혹시 전화 연결이 어렵다면 사시는 곳 관할 한전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한전사이버지점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123 전화가 제일 편하실 겁니다. 둘째, 도시가스 요금 할인 신청. 이것은 우리 집 가스 고지서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고지서에 보면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거기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전화하셔서 가스요금 감면 신청하러 전화했소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때 준비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객 번호를 물어볼 수 있으니 고지서를 손에 들고 전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가장 편한 원스톱 서비스 주민센터. 이곳저곳 전화하기 귀찮다, 나는 기계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신분증 하나 들고 동네 주민센터로 가십시오. 가셔서 복지창구 직원에게 나 전기랑 가스 요금 할인받는 거 한꺼번에 신청해 주시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공무원들이 통합 신청 시스템으로 전기, 가스, 지역 난방, 심지어 TV 수신료 면제까지 한 번에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를 가셨다면 반드시 전입신고할 때 이 공과금 감면 신청도 다시 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전입신고한다고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할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요금을 적게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 안 들이고 가스비 아끼는 생활의 지혜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수도꼭지는 냉수 쪽으로, 물을 쓰고 나서 수도꼭지를 온수 쪽으로 돌려놓으면 보일러가 언제든 뜨거운 물을 내보내려고 예열을 하느라 미세하게 가스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다 쓰신 후에는 꼭 찬물 쪽으로 레버를 돌려놓는 습관을 들이세요. 보일러는 외출 모드보다는 예약 모드나 실내 온도 유지, 잠깐 나갔다 올 때 보일러를 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식은 방을 다시 데우느라 가스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차라리 온도를 23도 낮춰놓거나 외출 모드로 해놓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외출 모드도 보일러마다 달라서 너무 추운 날에는 동파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3시간이나 4시간마다 돌아가는 예약 모드를 쓰는 것입니다. 뽁뽁이와 문풍지의 힘, 창문에 붙이는 에어캡과 문틈을 막는 문풍지는 집안 온도를 2, 3도 올려줍니다. 다이소나 철물점 가면 몇천 원이면 삽니다. 이 몇천 원 투자가 가스비 몇만 원을 아껴줍니다. 가습기 같이 틀기. 보일러 틀 때 가습기를 같이 틀면 공기순환이 빨라져서 방이 금방 따뜻해지고 열기를 오래 머금습니다. 건조함도 막고 난방비도 아끼는 일석이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는 것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질문 1. 아들이 요금을 내주고 있는데 제 명의로 할인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기나 가스 고지서의 명의가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할인 대상자 어르신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면 됩니다. 아들에게 말해서 명의 변경을 하거나 실거주자 확인을 통해 할인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질문 2.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도 할인되나요? 네, 경로당은 일반 주택용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적용받거나 할인 혜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마을 이장님이나 경로당 회장님이 챙기셔야 할 부분입니다. 질문 3. 지난달에 신청 못했는데 소급해서 주나요? 아쉽게도 대부분의 경우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신청한 날 혹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내가 몰라서 1년 동안 못 받았다고 해서 1년치를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오늘 당장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루면 내일의 혜택이 사라집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혜택 챙기는 걸 부끄러워 하십니다. 내가 거지냐 몇천 원 깎아달라고 하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 땀 흘려 일하고 세금 내서 만든 대한민국입니다. 그 국가가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해 정당하게 마련한 복지 제도입니다. 여러분이 찾아가지 않으면 그 예산은 그냥 잠자고 있거나 다른 데 쓰입니다. 당당하게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아낀 돈으로 손주들 과자 하나 더 사주시고 나를 위해 맛있는 과일 하나 더 사드시는 게 진짜 멋진 어르신의 모습입니다. 자식들에게 짐 되기 싫으시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공과금을 줄이는 것, 그것이 자식들을 도와주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엄마가 알아서 전기세 할인 신청했다라고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 신세대네, 참 현명하시네라며 존경의 눈빛을 보낼 것입니다. 오늘 느린 생각방에서는 2026년 새해 우리 어르신들의 가게를 든든하게 지켜줄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 아주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조금 복잡하셨나요?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나는 할인 대상인지 확인한다. 둘째, 123번이나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신청한다. 이것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은 올겨울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계절을 훨씬 가볍고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제목처럼 여러분이 이 감면 혜택을 당장 신청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정리해 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첫째, 신청하지 않으면 영원입니다. 아무리 자격이 돼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둘째, 한번 신청하면 계속 혜택을 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줄어듭니다. 연금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셋째,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 혜택이 가능합니다. 할인도 받고 바우처도 받으면 난방비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넷째, 이사 가면 끊깁니다. 새해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섯째,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스스로 챙기는 부모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큰 안심과 기쁨이 됩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춥다고 웅크리고만 계시지 말고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혜택도 챙기시고 마음의 여유도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혼자 사시는 친구분들이나 이웃에게도 야, 전화 한 통이면 전기세 깎아준다더라 하면서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느린 생각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